분께 10분 동안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공약과 정책을 대학생 국회의원님께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시간까지 10분에서 차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순서에 의해 박진아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먼저 김재강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재강 후보님의 공약 중에 행복가족부 관련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행복가족부로 바꾼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행복가족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존 여성 파트의 업무는 어떠한 부서가 처리하는지, 그리고 여성계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행복가족부로 형성하는 것은 우선 여성가족부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 이름으로서는 이게 양성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한국 표기로서는 그 여성의 뜻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별의 그런 중요한 그런 부처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평등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우선 명칭을 그렇게 행복가족부로 변경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성계의 그 반발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여성가족부란 이름을 행복가족부라고 바꿨다고 해서 그 여성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여성들이 과연 여기서 막 엄청난 반발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명칭만 변경.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하기관이 많고, 일단 권한이나 업무는 같고, 하지만 산하기관은 많고,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데 굳이 이거 이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지,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데 들이는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노력 대신에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데 힘을 쓰는 게 어떠신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였던 것은 우선 요새 남성과 여성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를 보고 엄청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성들도 이런 여성가족부에 불만이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왜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기구를 만들었냐 이거인데, 일시적으로 행복가족부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한 후 업무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명칭만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부분에서 신무기 개발이 있습니다. 네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무기는 어떠한 무기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무기 개발은 방산비리와 연계하면은 방산비리 척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가 사라져야지 비로소 한국식 신무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방산비리가 해결이 돼야 우선 국내 신무기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게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방산비리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신무기 개발을 하려는 목적은 우선 우리가 튼튼한 안보가 구축이 돼야 우리가 앞에 있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할 때 좀 더 저희가 유리한 입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무기에 의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에서 이 안보가 지금 튼튼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번에 미사일 발사했던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것을 해주면 우리나라 안보를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나라 안보가 다시 튼튼해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했던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국내 기술로 만든 현무, 네. 천마 등과 같은 대공 미사일 같은 거는 현재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그닥 효력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 현무가 지금 개발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그런 사드와 같은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의 무기를 이렇게 수입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무역 갈등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다른 나라의 무기로 대처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신무기를 직접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이 적국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 우리나라의 안보가 좀 더 튼튼해진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드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드 이상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했죠. 예. 그 사드 무기를 어느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잠시 그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시간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한 후보에게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후보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도 그 성주에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안보 같은 문제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모두 다 협조해야 될 상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발을 우선순위 정해서 거기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 있다고 저는 채택하려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서 반대를 심하게 하시면 보상을 해준다는 등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저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먼저 물어볼 거거든요. 다른 후보들에게 물어볼 거였으면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숙제인 통일을 위한 한 발짝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북한 군인의 민간인 피살 관련 및 이에 대한 같은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그리고 또 다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관광을 또다시 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한다는 것은 우선 이제 남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단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그 점을 이제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금강산 관광인데요. 만약에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피의자 그분이 살인 그 사건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좀 더 금강산 같은 부분에 그런 적정 지역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경계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경계를 강하지 않은 선에서는 저희 민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